자, 올해 첫 시험이었죠. 아마 좀 당황한 학생도 있을 거고, 방학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게 없고 습관을 잘 잡으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화작, 저저번 주에 화작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글의 공식들을 바탕으로 좀 문제 접근하는 거. 예를 들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화법 작문 문제에서 화법 같은 경우에 괄호 정답 관련성이 100%다 해가지고 막 20초 만에 한 문제 풀고 했던 그런 기억 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기술적인 게 이게 정보량이 좀 많아서 힘들다 하더라도 잘 버티면서 따라와 보시고, 지금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공부를 잘 했던, 특히 제가 경제 쪽에서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경제 쪽을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 지문을 되게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자료 해석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되게 간단한 그래프인데도 이걸 줄글로 풀었으니까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습해 보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 아마 얘가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제가 고1, 2, 3 해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연구와 깊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해설은 아니야. 뭐 준비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2년 뭐 3년 뒤에 해설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느낌 있는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간지로 나가는 제 정규 커리들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풀어나가는 이 느낌이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그 느낌으로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막 내가 연계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1단락 볼게요, 여러분. 1단락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1단락은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 세팅 단락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공리주의일 것 같고, 공리주의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고 있죠. 공리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 자, 통한 이런 거 세모 치시고 정보 간의 관계 보시자 그랬죠.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다. 원인은 cause, C, E는 이펙트 결과. 자, 다시 공리주의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했고 공리 실천을 해서 최대 행복이겠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공리가 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리주의에 대한 공리가 이해가 될 것이고, 최대 행복의 원리, 좋아. 최대 행복, 행복이 뭔지도 정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1 더하기 2를 계산식을 쓰면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잖아. 암산해버리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암산될 레벨로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우리 예상대로 공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익이랑 효용을 모르면 터지는 건데, 중1이나 초등학교 6학년 잼민이들은 이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인터레스트가 이자의 인터레스트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다시 이익이라는 게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는 금전적으로 플러스 되는 그런 개념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자, 혹시라도 어휘가 약한 친구들은 이런 걸 외우시면서 가셔야 되겠고, 계속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래. 아, 정리됐네요. 그러면 자, 공리는 뭐야? 이익과 효용. 행복은 뭐야? 공리가 최대화되는 거.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해요. 이익과 효용, 공리 최대가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는 뭐야?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네. 다시 고통이네. 그럼 고통을 피해야 되는 거죠? 쾌락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냥 흘리지 말고요. 실전에서도 이런 연습하는 거 끼케 10초, 20초밖에 안 걸리거든. 정리합시다. 자, 공리주의에서 공리는 뭐야? 이익과 효용이야. 이익과 효용이 뭐 되는 거? 극대화되는 게 바로 뭐다? 행복이다. 얘랑 같은 말은 뭐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다? 쾌락 추구다. 오케이? 봐봐. 8단어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50단어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나 봐요. 행복은 뭐야? 개인만의 쾌락이 아니라 어디다가 밑줄 쳐야 되는 거고 어디다가 정리해야 되는 거냐? 개인 합집합이야, 여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사회. 즉 개인과 사회 둘 다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왼쪽에다 뭐라고 적을래? 쾌락 추구하는 건데, 행복은 누구에 대한 행복이야? 개인, 합집합, 사회, 집단 전체야. 됐니? 그러니까 이 연습이 되셔야 돼. 즉 예를 들면 서술형이나 아니면 서술형에서도 뭐 30자 이내로 써라 같은 문장형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답답한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빵꾸를 뚫는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출제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얘들아 쓸데없는 단어들은 안 나와요. 제가 옆에다 파란색으로 쓴 데서 나와. 지금 해운대고가 이 지역에서는 대장학교인지는 아실 거고 그 학교 내신을 점차 따라가요. 왜냐면 거기 실적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의고사 출제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능 느낌이 되게 잘 묻어있고 그걸 객관식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1시간은 주관식, 1시간은 객관식으로 내요. 그럼 1시간 서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근데 서술형 제가 다 적중시켜요. 여기에 그냥 답안이 나와 있어. 그 느낌을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오래 정도에 캐치업 하셨다면은 이것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여기다 정리하는 거 잘 보시고 이렇게 쓰잖아요. 희한하게 여기서 답이 다 나올 겁니다. 자, 2단락 볼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 자, 그럼 봐봐. 밀에다 저는 세모 치는 게 뭐냐? 이전에다 세모 치는 게 뭐냐? 시간순위나 전개 방식을 보는 거예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겠죠. 또 동질적이래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임으로 따라서 측정 가능 동질적이니까 양적 쾌락주의였다는 거야.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 유체적인 쾌락, 인간의 고등정신 등의 지성, 도덕적 감정 상상을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봤대요. 자, 이것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일단은 여긴 상술이니까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확률은 많진 않아.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한계가 있나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그러네. 왜? 동물은 그냥 강아지 보면 항상 행복해 보이잖아. 결국 무슨 얘기야? 한계와 비판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 비판 사례죠. 비판 근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천박한 대제 철학이라고 뭐 했다? 비판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논중구조이기 때문에 비판 근거와 비판까지 잡아주세요.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자, 두 번째 비판 근거죠. 첫 번째 비판 근거는 뭐야? 대제 철학이야. 두 번째 비판의 근거는 뭐야? 이기심과 상충할 수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대. 그러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래서 밀은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대안 제시 problem and solution으로 3단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 자, 그럼 2단락과 3단락의 차이는 뭐예요? 양적 쾌락주의냐 질적 쾌락주의죠. 그에 따르면 감각적 유체적인 쾌락은 적극 쾌락이고, 즉 무슨 얘기야? 질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감각과 육체 쾌락이 있고 정신 쾌락을 고급 쾌락으로 나눴다는 거야. 자, 동물과 달리 인간은 뭐라고? 고급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품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 근거 1에 대한 대안 제시란 것 같아. 대안 1이라고 할게. 정리하면 이거다. 천박한 돼지가 아니다. 그래서 뭐다? 인간은 고급 쾌락을 추구한다. 자, 4단락. 자, 또 자, 구조가 잘 짜여진 거 보이시죠? 비판 근거 1에 대한 대안이 3단락 주제라면 비판 근거 2에 대한 대안이 4단락 주제야. 자, 그 전에는 뭐야? 최대 행복 추구가 필기하면서 따라와야 돼. 자, 상충할 때 법률 여론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라고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야? 자, 이기심의 그 상충의 문제를 외적 제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기적 본성의 문제를 뭐가 해결한다? 외부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야. 왜 그럴까? 자, 외적 제재에 따르면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자발적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 뭐라고? 내적 제재인 양심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양심이라는 게 첫 번째 사회적 감정 플러스 뭐라고?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이야. 다시 정리한다. 어디다가 현관 편취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지금 4단락에서 중요한 건 외적 제재가 나왔으니까 그 한계로서 대안으로서 내적 제재가 나왔죠. 내적 제재가 양심이라며. 그럼 양심이 뭔지 보셔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것도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 중에서도 그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뭐야? 타고났다야. 두 번째는 뭐야? 후천적이다. 된 여기까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일체감, 후천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양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원래 타고난 것 플러스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엄청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외적 제재보다도 내적 제재로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5단락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의의와 요약 정리하고 있죠. 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자, 외적 제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적 제재가 근데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뭐가 돼? 최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펙트 1, 이펙트 2 결과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된다. 자, 여기를 근거로 공리주의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보통 나는 여기에 대한 반박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일단은 가에 대한 지문 흐름부터 여러분 손으로 먼저 정리할게요. 영상 끊을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자유자재로 딱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로가 뚫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하기 힘들어하니까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실력이라는 거 아예 안 늘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학을 암산으로만 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 사고과정을 교정할 기회가 다 없어지고 수학을 풀이과정 꼼꼼하게 쓰는 게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수학 공부를 잘하는 과정에 분명히 한 번은 겪는 허들이야. 그러니까 아예 천재여도요. 한계가 있어. 왜? 실전 가서 암산하다 실수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이과정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풀이과정을 써봄으로써 내 사고과정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사고과정 객관화시킨 걸 교정하는 거야. 그럼 국어의 풀이과정 어떻게 되냐? 이게 풀이과정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 안에서 답 다 나온다. 답 다 나와. 자, 1단락 볼게요. 글의 주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토픽 세팅이라고 저는 쓸게. 자, 공리주의야. 자, 그럼 공리주의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리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공리에 대한 정의를 해보니까 자, 공리는 뭐라고 하니? 이익이나 효용이야. 고통을 줄이는 거야. 쾌락을 높이는 거야랑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여기서만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봐. 공리주의는 다시 공리를 높여서 최대 행복을 높이는 게 공리주의라고 했고, 그럼 공리와 같은 말들은 공리, 이익, 효용이고 얘네를 극대화하는 게 최대 행복이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행복이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행복이다. 이 5개 요소 간의 인과관계가 보이셔야 되고, 범주는 뭐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5가지 요소 그리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범주까지 딱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잡히셔야 돼. 이게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고. 국어 문제를 잘 푼다는 건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이게 맞습니다. 만점자가 28명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2단락 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끝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2단락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잡힐 것 같아. 안 되면 얘기하시고. 자, 2단락을 보니까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역시 비교대조 포인트가 잡히죠.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왜 그걸 주장하게 됐냐면 첫 번째 뭐니? 근거가 있었죠. 모든 공리, 모든 이익, 효용, 쾌락 등은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그냥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니까 공리의 양만 많으면 되지라는 얘를 근거로 얘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거 주장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다시 모든 공리는, 모든 이익, 효용은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니까 많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계 비판이 2가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뭐야? 야, 그러면 동물이 가장 쉽게 행복할 수 있겠네. 걔네는 밥만 먹으면 행복하더만. 근데 인간이 이것저것 갖춰야 될 것도 많은데 인간이 제일 불행하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비판의 근거 한계 첫 번째. 두 번째, 야, 인간의 이기심하고 상충되는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비판 근거 2번째. 자, 그러면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프로블럼, 양적 공리주의의 논리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질적 공리주의가 나와주셨고, 그럼 질적 공리주의는 결국 무슨 얘기야? 양이 아니라 질로서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니? 여기 나와 있는 질을 나누겠다는 거야. 그래서 퀄리티가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나눠서 이것도 봐봐. 이분법적으로 보셔야 돼. 정신의 육체를 바꿔 쓰거나 고급 저급을 바꿔 쓸 거니까. 자, 우리는 육체는 뭐 할 수 있어? 감각할 수 있죠. 정신은 뭐 할 수 있니? 사유할 수 있지. 그래서 뭐야? 네. 자, 감각적인 쾌락 충족을 저급, 육체적인 쾌락 충족을 저급이라고 본 거고, 정신적인 쾌락 충족을 고급 또는 뭐라고? 사유적이거나, 맞니? 관념적인 쾌락 충족을 고급이라고 본 거야. 자, 그래서 2개 대립되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곳이야. 그래서 이걸 동양으로 끌고 오잖아. 나 이 집을 안 봤다. 처음 본다. 여기를 동양으로 끌고 오잖아. 얘는 아마 뭐가 되는 거야? 세속이 되는 거야. 여긴 뭐가 되는 거야? 탈속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이실 거니까 여기까지 출제가 될 수 있음도 보셔. 자, 그래서 3단락은 뭐야?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서 뭘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네. 야, 동물이 가장 행복하다에 대해서 대안 제시로서 뭘 얘기해 줬어? 야, 동물이 가장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왜? 동물은 적극결합을 추구하니까. 인간이 고급결합을 추구하니까 인간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공리주의에 적합한 것 같다. 야, 인간의 이기심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기존의 대안은 뭐였냐면 외적으로 제재하면 인간의 이기심 해결할 수 있어 였는데
야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대안은 뭐였어? 내적 제재가 되게 도움이 될 거다. 즉 무슨 얘기야? 이기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쾌락을 해치거나 또는 개인적인 쾌락은 추구하더라도 사회적인 쾌락은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명시적으로 글이 안 나서 여러분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 문제와 결국에는 개인적인 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산불 막 났어.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그냥 우리 지금 밭 좀 태워가지고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 위험성을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해서 막 온갖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힘든다? 그럼 결국에는 개인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공리를 해치는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야, 그건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고 외적 제재를 할 수도 있으나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지 같은 뭔가 그런 양심 같은 게 생기면 야 우리가 그걸 할 건 안 할 건 좀 구분해서 하자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 2, 3, 4단락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됐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약하고 의의 얘기하고 근거와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쪽 다시 10초 잡아주시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셔야 돼. 이게 나와야 이해가 됐다는 거고 이게 그냥 풀이 과정이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칠판에다 제가 써드리는 데서 답이 다 나올 건데 여러분 끽해야 지금 20단어에 30단어야. 여러분 지금 풀었을 때 얘가 한 500단어에서 600단어 정도 될 것 같아. 가세트가. 그걸 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5% 정도만 정답 정보를 남겨서 풀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시간도 단축이 되고 오히려 정확해지고 또 쓸데없는 거에 억울 안 끌리니까 훨씬 이해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 건데 나는 보통 비판이 나오거나 여기서는 특이하게 적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나의 1단락 봅시다. 자, 우리 이기적 욕망을 생각을 해봐. 항상 좀 무한하게 욕망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안 줬어. 아마 배경식을 의도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기적 욕망은 옆에다 쓰자. 무한하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고 그 결과로 분명히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전제했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야기해서 효용이론을 제시했다. 즉, 1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효용이론이야. 자, 이거 우리 경제 패스트트랙 과정에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제 해운대고 학생들은 거기까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왼쪽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경제 패스트트랙 목차 중에 오른쪽은 아마 교육청 같은 데서 나오니까 사실 오른쪽은 학교 내신 대비로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일단 여러분 학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운대고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제 패스트트랙의 파트가 2개예요. 오른쪽 파트가 분명히 필요해 보여. 자, 다시.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네.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해 차원은 유한하다는 그 문제. 두 번째, 인간은 어쨌든 이기 욕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그럼 보나마나 합리적 선택을 하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할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효용이론이 있어. 그래서 2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기하시고.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고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되게 도움을 됐던 게 뭐냐면 게임이론이라고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그 게임이론을 쓰신, 그러니까 게임이론을 연구해가지고 계신 한순구 교수님이셨나?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왜 위대한 사람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되게 실패한 사람이 있는지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냐 그런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제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눈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글들에서 여러분 좀 힌트를 얻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효용이라는 게 보자.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감이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공리죠. 경제학자들은 효용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야, 그럼 이거 그냥 공리주의잖아. 맞죠? 맞잖아. 이익이나 효용이라고 했잖아. 이거 그냥 공리주의네.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그냥 공리주의네. 그럼 경제학자들은 공리주의자들이네 라고 일단 읽었어.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공리주의에 따라서 공리를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럼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한계, 효용에 대한 정의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뭐야? 한 단위씩 늘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여러분이 오늘 밥을 한 끼를 먹었어요. 좋아. 그러면 두 끼를 먹으면 2배 행복한가? 3끼 먹으면 3배 행복하고 오늘 100끼 먹으면 100배 정도 행복한가요? 그런 게 예를 들면 한계, 효용이야. 됐니? 그럼 100끼 먹으면 행복해요? 약간 벌써 부담스럽고 토할 것 같잖아. 자, 그럼 봐. 오른쪽 와서. 그럼 봐봐. 한계 효용은 어떻게 돼?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고.
이해됐어? 졸리군요. 몇 분 정도 자고 싶어요? 10분. 행복할까? 좋아. 1시간 행복할까? 좋아. 100시간 하면 100배 행복하냐고. 아니 100시간 여러분 자라고 하면 죽을걸요 아마 사람이? 그럼 이 얘기야. 우리의 만족을 주는 거는 단위를 늘려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이 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수고할까? 자, 1단락의 주제는 뭐야? 전제와 효용 이론이야. 2단락의 주제는 뭐야? 공리주의 근거로 봤을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야. 한계 효용 체감은 뭐라고? 한 단위 소비를 할 때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한계 효용인데 여기서 체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하나 했더니 만족도가 10이 올라갔어. 그럼 두 개 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10 더하기 뭐 8이 된다든지 세 개 했더니 10 더하기 8 더하기 뭐 6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어떻게 돼?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8이 올라가고 8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이 올라가고 즉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거야. 밥 생각하면 안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어서 하나를 시켜서 먹었어. 하나를 먹었어. 두 개를 먹었어. 세 개. 햄버거 최대 몇 개? 100개 정도 먹으면 사실은 그 누구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구나. 떨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한계 효용 그리고 그에 대한 체감.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 쉽게 나온다. 이거 자꾸 발췌독으로 보잖아요. 실력 하나도 안 들어. 이 3년의 국어 공부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처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필기하셔서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푸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셔야 돼. 처음에 힘들어요. 왜? 이해하는 머리가 이해하는 근육이 안 서 있어서 평생 비실비실해져.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거야. 힘들어도. 자, 3단락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할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효용. 총효용은 또 뭘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또 요즘 아시는 분이죠. 철수 민수 아니에요. 차은우예요. 차은우가 한 개에 1,000원짜리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 우리 차은우 씨의 튀김과 초밥, 우리 차은우 씨의 저녁 메뉴를 봅시다. 어떻게 되니? 한계 효용은 다음과 같대요. 자, 첫 번째 튀김 하나 드셨을 때 역시 튀김은 맛있네요. 16의 만족을 줬대. 초밥 5의 만족을 줬대. 두 개째 드셨을 때 4, 세 개째 3, 네 개째 2, 다섯 개째 하나인데 튀김은 질리나 봐.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네. 또 오랜만에 한번 복습합시다. 튀김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초밥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같은 게 보이시면 또 좋겠는데 뭐 졸리시기 때문에 뭐 등차수에서 등비수열이고 좀 꿈속에서 차은우 씨랑 저녁 식사하는 게 더 행복한 꿈 같아. 자, 만약 우리 차은우 씨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몇 개 사 먹는 게 그럼 행복할까?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이제 뭐가 된 거야? 내가 왜 등차수열, 등비수열로 얘기를 했냐면 수학 시간이기 때문이야. 지금. 구해. 너의 서술형 문제다. 5,000원 지출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할까? 빨리 구하시라고. 탈락 주제는 효용이론입니다. 자, 효용이론의 전제는 괄호 쳐놨어. 왜냐면 명시된 건 아니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다고 했을 때 자원은 유한하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뭐 한다?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럼 효용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기서 얘기했었던 공리, 이익, 만족, 쾌락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공리주의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효용이론, 인간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할 거야.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효율이론이고, 그 선택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한계 효용이 그럼 뭐냐? 한 단위를 소비할 때 만족도가 늘어나는 게 한계 효용이야. 그럼 그게 체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만족도가 있겠죠. N개를 소비했을 때 만족도, 늘어난 만족도. 그 다음 하나를 더 소비했을 때 늘어난 만족도를 비교해보자면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걸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좀 이따 저 문제 풀면 알겠지만 해석이거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대?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우리 차은우 씨 저녁 식단에 적용을 해보자. 일로 와요. 자, 그래서 제가 수학으로 바꿔놨고 실제 수학 문제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그리셔야 돼. 타클래스 학교는 여기까지 나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실력이 꼬꼬마들이니까 거기까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초밥의 개수, 오른쪽에 튀김의 개수인데, 자, 예산대학선은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자, 우리는 초밥하고 튀김을 더해서 예를 들면 초밥을 A라고 하고 B를 튀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은 5,000원이야. 맞니? 하나당 1,000원이니까 A 플러스 B는 5가 되는. 맞니?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5인 1참수꼴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갑자기 내가 초밥집 가가지고 돈을 꿔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5,000원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들은 D랑 E는 선택 가능 불가야. 불가라니까. 돈이 지금 넘어갔잖아. 여기 3,3이면 6,000원 있어야 돼요. 4,2면 6,000원 있어야 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2,3이니까 또는 3,2니까 5,000원으로 살 수 있고 얘는 4,000원으로 살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다. 예산 제약선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5,000원 얘기한다고요. 한 개당 1,000원이니까 A와 B를 더해서 5개 이하로 사야 되는 거야. 됐니?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점들은 어디라고? 2점, 2점, 2점들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 그래프 해석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답 나왔네. 우리 차은우가 제일 만족하는 지점은 어디야? 튀김 3개, 초밥 2개라며. 그럼 튀김 3개, 초밥 2개니까 A에서 최대 만족을 하겠죠. 설마 이걸로 답 내면은 사실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봐. 그거를 이해했냐를 묻고 있잖아 지금. 헷갈리니까 A 플러스 B라고 하지 말고 X, Y라고 합시다. 됐니? 됐어요.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5,000원 안에 사야 돼. 하나당 1,000원이니까 5개 이하에서 사야 돼. 2개 더해서 5개 이하인 점들 A, B, C만 가능이야. 그 중에서도 A가 지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의 최대 만족 지점이 어디야? 3,2라고요. 왜? 여기서 효용이 37로 가장 크대. 됐어? 따라서 5,000원 예산에서 살 수 있는 점 뭐야? 3,2라고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줄글을, 이 표를 이해하시면 여기서 1번 선지가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계속 볼게. 소비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게 되면, 자 그럼 봐. 동일한 예산은 맞죠? 왜? 어차피 여기도 3,2였고 여기도 2,3이니까 예산 자체는 5,000원이야. 예산 자체는 5,000원이야. 그래서 예산은 동일하냐? 즉 예산을 너희가 계산할 수 있냐? 즉 예산 제약선을 이해했냐를 묻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첫 번째 선지는 지문의 글을 그래프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적용을 해서 이해를 했어? 좋아. 두 번째는 뭐라고? 예산선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예산선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예산선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느냐? 그럼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 여기서 극대였으니까 극대보다 무조건 작아지겠죠. 예산은 동일하지만. 자, 세 번째. 소비 지점이 B에서 C로 바뀌면 몇 개를 사고 있어? 4개를 사고 있잖아. 2,2니까 4,000원으로 뭐가 줄었어? 예산이 줄었죠, 여기서는. 됐니? 수학 문제야. 자, 계속해서 볼게요.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게 되면 C에서 A로 다시 여기로 이렇게 증가했대. 구분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 2,2에서 3,2로 5,000원으로 늘잖아.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틀리는 거냐? 수학 문제라고 그래프 해석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건 중학교 잼민이를 다 풀렸어. 지금까지 이게 100% 다 됐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사실은 이 지문 내용 하나도 필요 없이 뭐만 이해하면 돼? 한계유형 체감 법칙을 이해해서 표 해석해서 그래프만 그렸으면 됐어.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D, E는 모두 6,000원 예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죠. 맞니?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여러분. 이때는.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평행이동했죠. 예산선이. 나중에 난이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예산선의 평행이동이야.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 이해됐어? 졸려 죽네. 자, 하나 더 나갑니다. 이걸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머리가 덜 깨져서 그래요. 근데 머리가 깨지고 나면 이게 확 보일걸? 그리고 이제 슬슬 제가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 특히 교사분들 사이에서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제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영상 꺼냈다 갑니다. 이건 다 평가원 기출, 오른쪽 교육청 기출들이에요. 그럼 평가원 기출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안에서 교육청 기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얘야. 예를 들면 한계비용이라는 게 68페이지, 그 다음에 한계비용과 안전경제시장 70페이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경제 패스트트랙에 이 60페이지 이거는 여러분 내신 출제 예측입니다.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정효과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난이도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비용 곡선과 뭐 평균비용 곡선 또는 한계체감의 곡선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봤던 그 예산선 보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리고 봐.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가 똑같은 지점들이 무차별 곡선이야. 그리고 만족도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학교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올해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판단이 있으시면 예를 내실 거야. 해고는 100% 나와요. 100%까지 나는 해고는 이 정도 레벨은 그냥 해야 돼. 여러 학교는 지금 제가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봐. 보면 알겠지만 예산 제약선이 평행이동했죠. 우상향했죠. 그럼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겠다? 자, 6,000호로 선택 가능한 지점이 4,2니까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3,3이니까 당연히 6,000호로 계산이 돼. 됐지? 따라서 6,000은 되고, 자, D와 E와 D의 효용을 계산해보자. E와 D. 계산해봐. 얘는 할 수 있어. 계산했어? 차이가 몇 나요? 몇? 1? 차이가 1 난다고?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봐봐. 지금 그 그래프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잘 봐. E가 있고 D가 있는데 E는 튀김 4개, 초밥 2개 사셨어. 그 다음에 여기는 튀김을 좀 덜 좋아하시나 봐. 튀김 3개, 초밥 3개야. 자, 그럼 봐, 얘들아. E는 튀김 4개, 초밥 2개. D는 튀김 3개, 초밥 3개지. 그럼 봐, 얘들아. 둘 다 어디까지는 다 지금 먹은 상태야? 2개까지는 먹은 거야. 자, 이거를 차은우 씨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베이노 씨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차은우 씨랑 베이노 씨 둘 다 튀김하고 초밥 2개는 이미 먹었다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차은우 씨는 뭐를 몇 개 더 먹고 있어? 튀김을 2개 더 먹고 있잖아. 맞니? 그럼 뭐가 플러스 되겠어? 4랑 2가 플러스가 되죠. 됐어? 자, 근데 봐. 나는 뭐를 더 먹고 있냐? 자, 튀김 하나, 초밥 하나를 더 먹었잖아. 맞아? 그러면 둘 다 똑같고 둘 다 2개를 먹은 것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 달라지는 거야? 4 더하기 2로 그 다음에 여기는 4 더하기 3으로 달라지죠. 이해됐어? 왜냐하면 초밥 4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개를 먹으셨고 튀김 4번째 걸 먹어서 2를 만족도를 얻었고 나는 3, 3이니까 나의 선택은 이거잖아. 그럼 4 들어오고 3 들어와야죠. 됐니?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 차이나? 1 차이 나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뭐가 더 크다? 당연히 D가 더 크다. 됐죠? 따라서 D가 더 크다. 정답 몇 번이다? D가 더 크다가 돼야 되니까 5번 되셨다. 됐니? 그래, 해석하셔야 돼. 자, 봐. 여러분, 지문 처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경제 문제는 무조건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경제는 그냥 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잘하셨어요. 필기, 질문. 자, 계속 이제 4단락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 4단락은 요약할 게 없어. 뭐야? 그냥 그래프 해석인데. 자, 그럼 보세요. 한계용이 서로 일치하는데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나 한계용이 동일한 점을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한정된 예산선이 있었을 때 효용의 극대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읽어야 된다고.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게 바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5단락 보겠습니다.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10,000원이 고소득보다 훨씬 높으니 그럼 저소득층을 높이게 되는 근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세금 정책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세금 누진세 같은 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 사회정책 효용을 봤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이나 100,000원을 더 주는 게 부자들한테 10,000원이나 100,000원을 주는 것보다 더 사회적 만족도 높으니까 공리적으로 보면 더 옳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는 누진세라는 예시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주장 근거 예시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구조도를 그려봅시다. 자, 1, 2, 3단락 정리됐고 4단락에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문은 정보량이 많으니까 처리가 안 됐어. 솔직히 아까. 근데 여기서 구조도를 그리려고 보니까 처리가 바로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얘들아. 튀김과 초밥은 그 만족도가 그때그때 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튀김 3개를 먹었을 때 4, 초밥 2개를 먹었을 때 만족도가 4로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어. 그 지점에서 뭐라는 거야? 한계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니은에 대한 원리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다.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을 1번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아까 그래프 해석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지금 3단락, 4단락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2단락, 3단락, 4단락까지 내용을 이해해서
그래프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답으로 우리가 보였을 거고, 자 이제 5단락도 이걸 냈다가 아마 출제할지 아니면 내신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자 근거는 뭐야? 자 저소득 측 플러스 10,000원 주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플러스 10,000원 주는 상황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얘가 더 효용이 크다며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주장을 하겠어? 그렇죠. 자 고소득층 뭐 해보고 세금 물리고 누진세로 물리고 저소득층 지어줌 주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린 지금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특히 여기까지 보여야 돼요. 개인과 사회 전체 만족을 보고 있어. 그러면 뭐를 높이는 방법이었던가 얘는? 사회 전체를 높이는 방법이었던 거죠. 5단락 구조도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연습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 내신 그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수능 대비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잡고 계세요. 오히려 수능 대비는 여러분 제가 훨씬 구조도 간결하고 정답을 빠르게 가져갈 거야.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아마 연습해 보시면 더 간단하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오히려 이거는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여러분 내신이 내신에 어떻게 모의서 반영되는지 지금 매년 진짜 신경이 곤두서면서 보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수능까지도 이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 대비로 여기까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리하셨으면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지문 난이도 대비 문제는 되게 쉽게 내는 게 고1 수준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꾸 내용일치로 가실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단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1번 선지는 뭐냐면 나의 그리고 가의 주제 그 자체죠. 자, 가의 주제는 뭐야? 공리주의 개념. 공리주의 개념은 뭐니? 우리 인간은 뭐해? 공리극대화, 쾌락극대화지. 잠깐만. 그러네. 나의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나의 주제는 뭐였는데? 효용이론이었으니까. 효용이론이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지. 그런데 가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죠. 공리주의의 발전. 공리주의의 발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통시라고 해요? 공시라고 해요? 통시라고 하죠. 공리주의 통시에 대한 얘기죠. 역사적으로 공리주의 어떻게 발전했는지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다는 거야? 가가 틀렸겠네요. 자, 이것도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OX를 쳐보자. 자, 그래서 얘는 가가 틀렸고 나가 맞고. 두 번째,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주제라고 하기에는 가는 아예 언급도 없고요. 여기는 너무 일부죠. 자, 세 번째,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 강조. 이거는요 언급조차 있지만은 진짜 1g 언급이에요. 아예 언급조차 없고. 자, 4번 선지 뭡니까? 그렇지. 둘 다 전제는 뭐예요? 그렇지.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 즉 이기심을 전제로 깔고 거기서 가나를 둘 다 끌고 나갔구나. 4번 되시겠고. 5번 여론은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웃시켜야 되고, 선생님 가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외적 관련된 거야. 그래 1g 정도 있다 얘들아. 자, 그럼 봐 얘들아, 선생님 1g 정도 있는 것도 답 아니에요? 1g도 질량 아닙니까? 맞는데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정답인 걸 찾는 거야. 됐니?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문 내용 이해하시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17번 볼게. 가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요. 기억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자, 그럼 봐봐. 그렇죠. 기억에서 문제점 보자. 기존의 문제점은 뭐야? 양적으로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 동물들이 더 행복해. 동물이 행복한 세상이야. 두 번째는 뭔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어? 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면서 동물보다 인간이 고급의 만족을 추구하니까. 그 다음에 이기심은 외적 제재가 아니라 내적 제재로 감으로써. 자, 이게 이 기억에 관련해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전체, 이걸 넘는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이 과정이 뭐냐,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얘는 적용하고 얘는 정리하고 가셔야 훨씬 빠르고 정확해. 대신에 내신 대비론 지문이 외워지는 느낌도 있으셔야 되고 완벽히 이해가 되는 느낌도 있으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꼭 쓰고 반복하셔야 내신 대비로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1번 선지 볼게요.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아니요, 개념은 그대로 뒀어. 효용을 개량화했다는 오히려 양적 쾌락주의죠. 2번, 쾌락을 질적, 내적, 질적 차이로 나눴다. 맞죠? 그 다음에 외적 제재나 내적 제재로 나눴다. 맞죠? 정답 2번 끝이네. 자,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내용일치 발췌독이 아니라
줄글 읽었으면 이렇게 학습활동처럼 표처리 재해석이 되고 재구성이 되고 2번이 보이는 이 느낌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18번은 아까 바로 풀이 과정에 이어서 풀었고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 19번 보도록 할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요. 자,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였고요. 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인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 해석해서 오셨어야 됐고, 즉 무슨 지점이 최대라는 거야? 만족도가 동일한 지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에서는 뭔데? 동그라미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 뭐 최대 행복의 원리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가와 나를 적용해 보면 뭐겠어요? 그렇죠. 가을 충족시키는 지점을 나에 설명하고 있는 거지. 다시. 가의 충족 지점이 나죠. 다시. 가의 충족 지점이 납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교육적 경험을 쌓아 해결할 수 있다. 자, 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내적. 그 중에 내적 동기 중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양심이죠. 필기하자. 자, 양심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선천과 후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선천 더하기 후천에서 후천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볼게.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자, 이거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가?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세부적인 정보는 그냥 일단 놔두세요. 됐니? 근데 당연히 달라지겠지. 왜? 차은우 씨 얘기가 나왔잖아. 아니면 발췌도를 좀 더 찾아보세요. 자, 3번 선지 볼게.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득이다? 아니요. 둘 다 개인 합집합 사회야. 개인 사회 둘 다 놔둔다고 가세트에서도 나세트에서도 주제로 도입했어. 그래. 결국에는 뭐야? 주제 가지고 3번 나온다는 이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위로 가서 자, A와 B의 입장에서 보기를 반응하자.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갈려버렸죠. 왜? 일단은 기부하거나 갖거나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10만 원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10만 원을 기부할 수도 있어. 근데 10만 원을 기부하는 순간 2배 효용이 되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만족이야 아니면 사회 만족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합집합 사회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는 뭘 선택하겠어요? 100% 기부를 선택하겠죠. 왜? 효용이 2배가 되니까. 맞니? 그래서 정부 선택은 당연히 이쪽이야. 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효용이 2배에 5분의 1만큼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효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한 명당 10만 원. 10 곱하기 5. 2배 효용이니까 이거. 그리고 플러스 10 곱하기 5에 한 명한테 또 5분의 1씩 들어가기도 해.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만큼.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만큼 효용이 생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52. 다시 한번 수학 계산한다 얘들아. 자, 뭐야? 5명이야. 자, 뭐야? 10만 원씩 나눠줬어. 됐니? 몇 배 효용이야? 2배 효용이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온다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시 5분의 1씩 들어가. 그러면 전체가 다시 5분의 1씩 돌아가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럴 수는 있어. 자,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이게 5분의 1일 수도 있겠고. 맞습니까? 이게 5분의 1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5분의 1 창출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마 맥락상 이럴 것 같다 얘들아. 창출한 효용이 개인들한테 돌아간다는 거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자, 봅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얼마가 생겨난다는 거야? 100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들한테 5분의 1씩 들어간다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개인 한 명당 20 받는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이 생겨나서 개인한테는 20씩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쪽으로 가면. 자, 10 곱하기 5를 했죠. 그러면 각다 100% 다 가지고 50에서 끝이야.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50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한 명당 10해서 50밖에 안 늘었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 늘었어. 이해됐니? 그럼 아무리 봐도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공공재 생산, 기부한 다음에 그거를 돌아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봐봐. 개인끼리 비교해도 20이야. 사회로 비교해도 2배야. 기부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10. 모두가 기부하면 20. 제가 설명한 풀이 과정 결과 써놓은 거죠. 4명이 10만 원 기부해서 1명이 기부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로 나온 거지. 5명을 두고 1명씩 줄여보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40에서 60% 정도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네요.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이 이타적인 마음. 자, 이유 첫 번째 1. 두 번째는 자부심 같은 것 때문에 했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판단해 봅시다. A부터. 자, 그럼 봐봐. 기부를 왜 하는 거야? 이타적인데? 그렇죠. 결국 뭐 하고 있어? 제어가 된 거죠. 됐니? 자, 그럼 봐. 누가 지금 봐봐. 외부 제재가 있어 없어? 외부 제재는 없죠. 그럼 당연히 밀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고급이고 정신적 만족이죠. 됐니?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심을 제어하는 이타적인 선택으로 갔네. 자, 1번 괜찮고 2번 선제 볼게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서 기부자와 기부하자는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 자, 봐봐.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뭐였어요? 한계 효용은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늘어나는 한 단위당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얘는 한 단위, 두 단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한계용 체감 법칙은 뭐야? 한계 효용은 뭐였어?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한 단위 만족도가 늘어나는 건데, 체감이라는 거는 그게 균등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체감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체감은 안 나타났잖아. 체감은 안 나타났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필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문제 풀거나 어렵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